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0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JC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코드번호는 137950입니다. 자, JC케미칼이 어떤 기업인지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선 자, 바이오디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자, 그리고 연결기준 매출액이 47%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94% 증가, 당기순이익이 10% 정도 증가를 됐다. 지난 2분기,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이거는 지금 9월 14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최근 민주당 조 바이든 이번 미국 서부의 유례없는 산불 사태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자, 이미 미국의 정유사들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기존의 원유 정제 시설을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 또한 바이오 중류를 원료로 활용할 채비를 갖췄다라고 설명을 했고, 바이오디젤, 바이오 중류 주력을 생산하는 업체, 친환경 시대에 주목해야 될 기업이다. 그린뉴딜 정책 수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로 재평가 시기가 임박을 했다. 현재 관련주로 주목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기대감을 올랐지만 JC케미칼은 이미 친환경 정책 호재로 2분기 실적을 호실적을 기록, 실질적 수혜주로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이 8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6% 정도 증가됐다라는 부분들. 자,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팜유, 대두유.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5월부터 다시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로 바이오 원료들의 지속 성장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들이 44억 원이 나왔어요. 44억 원이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5%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증가한 매출액이 657억 원을 기록했고, 순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19.92억 원으로 92억 원으로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영업이익은 좀 줄었어요. 3분기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 매출액 자체는 좀 증가됐다. 자, 이런 부분 보면은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 돈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 영업이익률에 대한 훼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자, 먹지 마세요. 화학업계에 양보하세요. 화이트 디젤이 뜬다. 자, 화학업계 동향. 자, 화이트 바이오가 옥수수, 사탕수수, 콩, 목재 등 식물 자원으로 원료로 화학 제품의 원료들을 생산을 하는 화이트 바이오 기술이 화학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좀 부상되고 있다. 11월 6일에 16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서 좀 이슈들을 좀 놔주고 있는 건데, 바이오 디젤. 자, LG화학 관계자에 따르면은 최근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서 친환경 양대축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합성 수지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디젤 업체인 핀란드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사업 및 관련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 자, 레스터는 자체적인 바이오 디젤 공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전체 영업이익의 80%가량을 바이오 원료와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친환경 제품들에서 창출하는 기업이다. 바이오 디젤은 폐식용유, 팜오일 등의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 원료는 화학 원료 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현저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 연료를 바이오 원료에 대체하면 동일한 양을 기준으로 연소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의 약 50% 정도 줄어든다. 즉 바이오 원료로 만든 화학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 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탄소 절감 정책, 탄소제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탄소 제로 정책에 좀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바이오 원료를 사용했을 때 연소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의 약 50%로 줄어든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디젤 부분에서도 바이오 디젤을 혼합을 해서 의무 혼합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의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탄소 온실가스 저감 조치, 자, 이런 부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산업부가 2021년 30년도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정부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산업부가 2021년 이후부터 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 원료의 사용 확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수제다. EU 영국이라든가 그 영국권이라든가 유럽,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태국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연료를 혼합 보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땅 파서 기름이 나오는 국가는 아닌데 그 기술은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록 이제 가격은 좀 비싸지겠지만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확대가 되면은 정유업계는 부담이 크겠지만 이 기업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혼합 비율을 2012년 2%를 시작으로 현재 3% 수준까지, 중장기적으로 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온실가스라든가 그린 뉴딜, 신재생,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관심에 비해서는 이 JC케미칼이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3.5%로 높여 정유업계는 반발을 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 연료, 콩기름, 유체기름, 폐식용유, 해조유 뭐 이런 부분들, 무공해 연료, 이런 부분들 정부가 내년에 3.5%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30년까지는 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자, 뭐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엔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는 하고 있는데, 세전의 경유 디젤의 가격이 450원인데 바이오디젤은 배가량 좀 비싸기 때문이다. 당연히 좀 비싸긴 하죠. 이런 부분들, 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런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복지, 이런 부분들, 그린 뉴딜, 제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린 뉴딜 해가지고도 우리 바이오 디젤이랑도 관련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멘텀들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주가 자체가 크게 막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가 않아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바이오 쪽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주가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적이 계속 전면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바이오 디젤은 또 어떤 것인가, 바이오 디젤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지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좀 이제 바이오디젤이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없으실 건데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지, 좀 이슈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주던지,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주가 추이 자체가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것인지는 모릅니다.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려와줬으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욕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떨어지면은 좀 이제 비중 확대를 좀 하는 전략으로, 여기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 좀 떨어지면은 주가가 좀 낮아졌을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지금 최근에 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좀 여기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욕심상 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제 욕심상 조금이라도 좀 저렴할 때 계속 모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